문제 1번 마이너스 10도씨 얼음 1kg을 100도씨 수증기로 만들 때 필요한 열량을 계산하시오. 열량은 kJ입니다. 다음 얼음의 비열은 2.1kJ/kg 도씨, 물의 비열은 4.2kJ/kg 도씨, 물의 융해 잠열은 335kJ/kg, 증발 잠열은 2257kJ/kg이다. 계산을 하면 열량 Q는 GC 델타 T, GC 델타 T는 현열, G 감마 잠열,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요. 이 식을 중량이 변하지 않는다면 G 곱하기 C 곱하기 델타 T 더하기 감마로 계산해서 한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은 마이너스 10도씨 얼음에서 0도씨 얼음까지, 즉 현열이죠. 0도씨 얼음에서 0도씨 물까지 잠열입니다.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물이죠. 현열입니다. 100도씨 물에서 100도씨 수증기까지 잠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은 참고만 하시면 되고, 바로 식을 정리하면 Q는 1 곱하기 C 얼음의 비열 2.1 곱하기 온도차 10도씨 더하기 얼음의 융해 잠열 335 더하기 물에 0도씨 물에서 100도씨 물까지의 현열, 물의 비열 4.2 곱하기 온도차 100도씨, 물의 증발 잠열 2757 이렇게 계산기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공학 계산기라면 요 안쪽에 있는 갈로 안에 있는 것을 먼저 계산하면 편하고, 2.1 곱하기 10 갈로 열고 닫을 필요 없이 그대로 계산을 하면 곱하기 먼저 공학 계산기가 계산을 하게 되고 더하기는 나중에 해서 정상적인 식으로 정리해 주실 겁니다. 계산기 눌러보겠습니다. 2.1 곱하기 10 더하기 335 더하기 4.2 곱하기 100 더하기 2757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곱하기 1 했더니 답이 얼마 나오죠? 3033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문제의 단위가 주어지지 않으면 단위를 기입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소점은 특별히 주어진 조건이 없으면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짜리까지 기입합니다. 이 소점사항은 문제 첫 번째 주의사항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소점 둘째짜리까지 기입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0도씨 얼음을
100도씨 수증기로 만들 때 필요한 열량. 정답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0도씨에서 0도씨 얼음까지 현열 Gc 델타 T죠. 0도씨 얼음에서 0도씨 물까지 잡열, 0도씨 물에서 100도씨까지 현열, 100도씨 물에서 100도씨 수증기까지 잡열 QS로 계산하시면 되고, 여기도 위를 QL로 써야죠. 이렇게 잡열과 현열을 정리하면 계산식은 응도시 얼음에서 마이너스 10도씨 얼음에서 0도씨 얼음으로 만드는 거 GC 델타 T 1 곱하기 비열 1.1 곱하기 온도차 10도 해서 21. 0도씨 얼음에서 0도씨 물로 만드는 잡열은 1 곱하기 얼음의 융해잡열 335 해서 335. 0도씨 물에서 100도씨 물까지 GC 델타 T 1 곱하기 물의 비열 4.2 온도차 100 그래서 420. 100도씨 물에서 100도씨 수증기 1 곱하기 2257 계산식이 나오겠습니다. 요 계산식을 다 더하면 21 더하기 335 더하기 420 더하기 2257은 답 3033. 3033kJ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정답식으로 풀어도 되고 제가 아까 풀었던 방식으로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 방식이 능통해지면 제가 푸른 방식으로 바로 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량 곱하기 요게 1이니까 갈로 열고 이렇게 쓰면 되죠. 2.1 곱하기 10 더하기 335 더하기 4.2 곱하기 온도차 100도씨 더하기 2257. 그러면 바로 정답이 나오는 거죠. 정답을 쓰실 때 콤마를 교재에서는 찍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콤마를 찍으면 소수점하고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콤마 찍지 말고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소수점을 쓸 때 예를 들면 2.54라면 2.54 이렇게 소수점을 구분하려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소수점 쓰는 방법은 2.54 이렇게 소수점으로 구분해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쓸 때 이 콤마 이렇게 정확하게 찍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잘못 찍혀버리면, 이렇게 찍었을 때보다 이렇게 잘못 찍어버리면 큰 마로 잘못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수점 구분은 저는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부품의 명칭과 사용 목적을 쓰시오 했습니다. 밑에 부품을 봤더니 한마디로 명칭은 고저압 차단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고저압 차단 스위치. 고저압 차단 스위치는 고압이 일정 압력 이상일 때, 고압이 일정 압력 이상 시, 또는 저압이 일정 압력 이하 시
압축기를 정지시키는 정지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고저압 차단 스위치가 되고, 고저압 차단 스위치는 영어로 듀얼 프레셔 스위치 DPS라고도 합니다. 고저압 차단 스위치 DPS 두 가지 다 써도 좋겠습니다. 고저압 차단 스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쪽으로 올라오는 요 라인은 고압 라인입니다. 압축기의 출구쪽이죠. 이쪽 좌측으로 올라오는 라인은 저압 라인이 되겠습니다. 압축기 흡입축에 압력을 가지고 옵니다. 일정한 고압, 즉 우리가 한 20kg 정도 고압을 세팅해 놓으면 그 고압보다 플러스 4kg이 넘어가면 압축기를 정지 보호합니다. 저압 스위치는 통상 1, 2kg 정도를 세팅을 하는데, 온도에 따라서 저압을 세팅하고, 그 저압에 플러스 마이너스 1kg 정도에서 저압이 더 떨어지면 압축기를 세우고, 더 올라가면 압축기를 정상 운전시킵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 여기 요 눈금 보이죠? 여기도 눈금 보입니다. 요게 고압을 세팅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압 세팅. 그 다음에 저압은 여기서 저압을, 요 그림은 여기다 세팅한 거네요. 여기다 세팅했고, 이 그림은 이쪽에 한 5kg 정도에서 저압을 세팅했네요. 저압을 여기다가 세팅했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저압을 세팅하고, 여기에 있는 요거, 이쪽은 요것은 디퍼런스 값입니다. 편차. 요 압력보다 더 떨어지면, 요 압력에서 요 압력보다 더 떨어지면 서고, 요 압력 이상으로 올라가면 다시 냉동기를 돌리는 우측에 있는 이 고저압 차단 스위치는 자동 복귀형입니다. 자동 복귀형. 뭐죠? 리셋 버튼이 없습니다. 좌측에 있는 요거는 여기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고압이 차단되면 꼭 와서 리셋 고장난 범위나 이상 범위를 확인하고 리셋 버튼을 눌러줘야 압축기가 그 다음부터 정상 가동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안전장치가 동작하는 안전장치의 종류와 압력을 알아보면, 저압 차단 스위치만 달면, 저압 차단 스위치는 정상 저압에 플러스 마이너스 1kg 이하에 떨어지면 저압 차단 스위치가 동작을 합니다. 안전두는 정상 고압에 3kg 이상일 때 스프링이 동작하게 됩니다. 고압 차단 스위치는 정상 고압에서 4kg 이상일 때 압축기를 정지합니다. 안전밸브는 수액기나 액분리기, 응축기에서 정상 고압보다 5kg 이상이 되면 안전밸브가 동작해서 압력을 분출해서 용기를 보호합니다. 유압 보호 스위치는 정상 압력에서 약 90초, 1분 30초 정도 시간이 지나도 유압이 정상되지 않으면 압축기를 정지시킵니다. 유압 보호 스위치는 단단 왕복식일 때는 저압 플러스 1kg 이상, 2단 왕복일 때는 중압에서 1kg 이상, 스크류 압축기는 고압에 2kg 이내에 유압 보호 스위치가 동작하지 않으면 정지시키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안전 스위치 동작 압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고압 차단 스위치의 명칭과 목적의 정답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그림은 고저압 차단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수동복귀형 고저압 차단 스위치, 우측에 있는 것은 자동복귀형 고저압 차단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고저압 차단 스위치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목적은 고압이 일정 이상 되거나 저압이 일정 이하로 내려가면 압축기를 정지시킵니다. 고압은 이상, 저압은 일정 이하, 정확히는 4kg/square cm, 저압은 1kg/square cm로 내려가면 압축기를 정지시킵니다. 고저압 차단 스위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문제 3번. 다음은 온도 작동식 팽창 밸브 TEV에 작용하는 압력에 따라 팽창 밸브의 작동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팽창 밸브의 작동 상태에 따른 작용 압력을 보기 중에서 골라 쓰시오 했습니다. 보기 P1은 P2, P3와 같을 때, P1이 P2, P3보다 클 때, P1이 P2, P3보다 작을 때, 팽창 밸브의 궤도가 중간, 증가, 감소일 때 1, 2, 3번이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팽창 밸브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팽창 밸브는 정온식 감온통이 있는 여기에 온도를 감지하기 때문에 정온식 팽창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식 팽창 밸브, 냉매 액이 팽창 밸브 입구로 들어오면 여기에 있는 오리피스를 통해서 즉 팽창, 교축 팽창하게 됩니다. 교축 팽창하게 되면 온도와 압력이 내려가서 저온 저압의 액으로 바뀌죠. 이 부분이 팽창 밸브가 되겠습니다. 이제 P1, P2, P3 압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감온통에 들어있는 액이나 가스가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합니다. 팽창, 늘어나죠. 그래서 다이아프램을 내려주게 되고 이 프레임이 전체적으로 내려가서 열리는 구조가 돼서 냉매액이 많이 나오게 돼서 흘러가게 됩니다. 온도가 떨어져서 즉 정발기 온이 실온 정도가 되면 색깔을 바꿔야 되겠네요. 온도가 감소, 실온에 떨어지게 되면 감온통에 액화 가스가 응축, 액화해서 압력이 팽창 밸브 상부 다이아프램 압력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돌아가게 되고 다이아프램이 올라가서 오리피스가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냉매량을 줄여서 정발기 실온을 조절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팽창 밸브에서 작동하는 힘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1번 P1은 감온통 압력과 외부 균합관의 압력 두 개를 합친 것이 균합관 압력이 되겠습니다. 물론 외부 균합형 TEV가 아니라면 감온통만 있겠죠. 이 압력 P1
즉 P1은 열림 상태에 관여하는 힘이 되고요. P2는 증발기 압력입니다. 즉 증발 압력이 되는 거죠. 이 증발 압력은 닫아주는, 오리피스를 닫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닫힘 구조에 해당되는 힘이 되겠습니다. P3는 스프링이어서 좀 헷갈리네요. 스프링이어서 스프링 힘이고 닫힘 구조에 관계하는 힘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P1 좀 크게 써서 P2 더하기 P3는 이게 일정하게 압력을 조정해서 냉매량을 조정하는데, P1은 열림 구조, P2와 P3는 닫힘 구조입니다. A, 즉 P1이 크면 열리는 것이고 P2와 P3가 크면, B가 크면 닫히는 구조가 됩니다. 적정한 압력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으면 냉매량을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답을 풀어보면 밸브 궤도가 중간에 있을 때 냉매량이 증가할 때, 감소할 때죠. 그러니까 요 P1, P2, P1은 P2, P3가 균합을 맞추면 중간값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리되는 거고, 2번 팽창밸브 궤도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냉매량이 많아진다는 이야기고 온도가 올라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P1 값이 크다는 이야기죠. 냉매량이 증가하려면.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팽창밸브 감소를 말하는 것은 정발 온도가 내려갔고 P1이 P2, P3보다 작아졌다는 것이니까 냉매량이 감소하는 값 3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정상운전, 2번은 유량, 액냉매 증가, 3번은 유량 감소 부분으로 보이면 되겠습니다. 외부 균합관에 대해서 지금 보이는 부분에서 온도 팽창밸브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초록색으로 설명해야 되겠네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액냉매가 이렇게 오리핏을 타고 증발기를 타고 내려가면서 증발합니다. 네. 외부 균합형 팽창밸브에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냉매 배관 길이가, 냉매 배관이라고 하면 증발기 안에 들어있는 냉매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요까지의 냉매 배관, 즉 여기가 증발기니까 배관이 길면 압력이 떨어집니다. 압력이 떨어지면 뭐도 떨어진다? 온도도 떨어진다. 그래서 온도도 강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감온통이 온도가 내려간 걸로 감지를 한다고요. 그래서 냉매량이 닫히는 구조로 존재하게 돼서 냉매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실온은 그렇지 않은데, 실온은 정상인데 온도가 떨어지는 걸로 감지를 하기 때문에 냉매를 닫아서 실온을 못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축기 흡입, 즉 감온통이 지난 요 부분, 감온통이 지나서
외부 균합관을 도출해서 여기서 압력을 다이아프램을 내려주는, 다이아프램을 밑으로 열어주는 구조로 하는데, 이 압력 강하는 0.14 kg/square cm 이상일 때 우리는 외부 균합형 팽창 밸브를 사용한다. 여기까지 하시면 온도식 팽창 밸브는 모두 다 끝났고요. 말 나온 김에 감온통 위치, 이 감온통은 20A 이하일 때, 미만일 때는 상부에 설치합니다. 상부, 감온통을 상부에 설치합니다. 20A 이상이면 하단 45도에 설치합니다. 이 45도에 설치하는 이유는 아래쪽에 액냉면가 고이면 감온통에 온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봐 45도에 설치하는 것이고, 20회 이상이면 감도를 좋게 하게 하는 것이고, 이 감온통을 포켓에 넣으면, 감온통을 포켓에 넣어서 오일을 적시면 훨씬 감도가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도식 자동 팽창 밸브의 궤도에 대한 정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온도 작동식 팽창 밸브 작용 압력을 보기 중에서 골라 쓰시오에 대한 정답. 팽창 밸브의 궤도가 중간일 때는 1번, 팽창 밸브의 궤도가 증가, 냉매가 증가하는 상태죠. 압력이 P1의 압력이 높을 때 2번, 3번, 팽창 밸브 궤도가 감소할 때 P1이 작을 때입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확인하시고 온도식 자동 팽창 밸브의 내부 균합형과 외부 균합형의 작동 상태까지 정확히 살펴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응축기와 팽창 밸브의 사이에 설치하는 것으로 장치의 명칭과 설치 목적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밸브는 전자 밸브입니다. 전자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해도 됩니다. 솔레노이드 밸브죠.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표현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밸브는 전자 밸브다. 설치 목적은 응축기와 팽창 밸브 사이에 설치하는 것이니까 냉매 양을 조절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냉매량을 조절하는 목적이 팽창 밸브 사이에 설치하는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팽창 밸브에 대해서 별도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팽창 밸브는 좌측 그림의 요 안쪽에 있는 것이 코일입니다. 코일이 들어있고 안쪽에 스템이 들어있어서 코일이 감겨 있죠. 이렇게 전기가 인입되면 요 스템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밸브가 요 안에 있는 요 밸브가 들려서 열리게 되는 거고, 전기가 단락이 되고 나면 스템이 내려와서 장기능 구조로 정리가 됩니다. 이 전자밸브는 수평관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 중력으로 떨어져 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화살표 방향에 맞춰서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전자밸브 도면 기호는 원형의 S 여러 개는 솔레노이드 밸브의 전자밸브 표시가 되겠습니다. 전자밸브 설치 목적은 냉매량 조절한다 그랬는데 다른 곳에도 사용하는 목적, 냉동기에 사용할 때는 특히 응축기와 팽창 밸브 설치하는 냉매량 조절이 되지만 이외에도 냉각 수량을 조절할 때 냉각수 조절, 냉각수나 액면이나 온도를 조절하거나 액압축을 방지하거나 핫가스 재상을 할 때 브라인이나 를 조절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는 팽창 밸브의 외 사용 부분이고 설치 목적은 응축기와 팽창 밸브에 설치하는 설치 목표는 냉매량을 조절해서 정발기 온도 조절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답 써주시고 명칭은 전자밸브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압축기에서 팽창 밸브의 설치 위치를 한 번 더 설치해주면 응축기와 팽창 밸브 사이에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압축기 콤프가 있으면 응축기로 가기 전에 우리는 뭘 설치하죠? 유분리기 오일 세퍼레이터를 설치하고 이제 응축기를 CLN 타입으로 그릴까요? 그러면 냉각탑으로 쿨링 타워를 설치하고 펌프를 돌리면 냉각탑이 되고 이 냉각 수량도 전자밸브로 조절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압축기에서 수액기로 응축기에서 수액기 콘덴사죠. 수액기로 내려오고 수액기 상부와 응축기 상부에 균합관 달고 균합관에서 가스 퍼져 불응축 가스를 퍼져시키고 수동식과 암스트롱식, 요크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액기에서 나온 액을 가장 먼저 드라이어를 설치하고 드라이어 앞에 필터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드라이어를 지나고 나면 사이트 글래스가 해서 냉매량과 수분량을 살펴볼 수 있고 사이트 글래스 다음에 전자밸브를 설치하고 팽창 밸브를 조치하고 이제 정발기에서 냉매를 정발시킨 다음에 압축기로 흡입하고 압축기 흡입 전에 액분리기 어큐뮬레이터를 설치하면 냉동기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때 표현하는 방법이 문제에서 보면 응축기와 팽창 밸브 사이에 전자밸브를 설치하는 목적, 냉매량 조절과 정발기 온도 조절이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팽창 밸브와 응축기 사이에 설치하는 전자밸브의 명칭과 설치 목적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장치는 팽창 밸브, 명칭은 전자 밸브죠. 전자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 전자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전자 밸브. 밸브를 개폐하여 용량 및 온도를 조절하는 밸브가 되고, 액면과 액압축과 재상과 브라인 흐름은 응축기와 팽창 밸브하고 사이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용량과 온도 조절이 목적이다. 이렇게만 쓰셔도 되고, 원리는 전자석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하여 밸브를 개폐하고 용량 및 액면, 온도를 제어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어떤 실내의 취득 열량 중 현열이 8.3kW, 잠열이 2.8kW이다. 실내의 근고 온도 26도, 상대 습도 50%로 유지하기 위하여 시출 온도차를 10도씨로 하여 송풍한다. 이때 현열비를 구하시오. 문제를 파악해 봤더니 실내 온도 상태는 전혀 현열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 현열과 잠열의 비열을 현열비라고 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현열비는 현열 더하기 잠열분의 현열이 됩니다. 기호로 쓰면 현열 플러스 잠열 분의 현열이 되지요. 또한 전열 QS 플러스 QL을 전체열, 전열이라고 합니다. QT분의 S를 L로 잠열로 썼네. QS로 현열로 하면 현열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시계에 넣으면 계산이 되겠습니다. 현열 8.3kg 더하기 잠열 2.8kg 11.1kg 분의 현열 8.3kg. 계산기 누를 수 있죠? 8.3 나누기 갈로 열고 8.3 플러스 2.8 갈로 닫고는 했더니 현열비는 0.75가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0.75가 되겠습니다. 현열비 정의를 정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취득 열량 중 현열 8.3kg, 잠열 2.8kg의 현열비는 SHF 현열비는 전체 1분의 현열, 즉 8.3 플러스 2.8분의 8.3이 돼서 현열비의 답은 0.75가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석공기 선도를 보고 A, E 선의 명칭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보기는 근구온도, 습구온도, 노점온도, 절대습도, 상대습도, 비체적, 현열비, 엔탈피 중에서 A에서 E점까지의 상태를 보면, 먼저 A는 엔탈피 값입니다. A에 답을 적으면 엔탈피가 되겠습니다. 엔탈피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 되고요. 단위는 안 쓰셔도 좋습니다. B점은 근구온도입니다. 근구온도.
근구 온도는 도 C죠. C점은 절대 습도입니다. 절대 습도. 절도 습도는 kg per kg 프라임이 됩니다. D점은 비최적입니다. 비최적. 비최적은 큐빅미터 per kg이 되겠습니다. 절대 습도 단위 갈로 안 쳤네요. 단위는 안 쓰셔도 됩니다. E점은 상대 습도가 됩니다. 상대 습도. 상대 습도는 퍼센트 RH라고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엔탈피, 근구 온도, 절대 습도, 비최적, 상대 습도까지 찾았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석공기 선도를 갖다 놓았는데요. 표준 대기압 10만 1325kPa, 즉 1atm의 선도가 되겠습니다. 선도에서 나타난 것, 모든 것을 살펴보면 여름철 계산해서 26도씨에 50% 점을 찾아볼까요? 26도씨에 50% 점이면 아래점이죠. 여기가 가점이라고 제가 잡으면 여기서 A 올라가는 요 부분은 이렇게 요 선과 올라가는 요 선이 뭐죠? 엔탈피 값. 그래서 A 값이 되겠고요. B 요점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요 점이 B 값이 돼서 근구 온도가 됩니다. 근구 온도. C 이렇게 좌측으로 가면 절대 습도 값이 돼서 C 값이 되겠습니다. D 값은 이렇게 보이는 요 선 있죠. 요 선의 값이 비최적 D 값이 되겠습니다. 비최적. 이 값은 이렇게 보이는 요 값이 상대습도 이 값이 되겠습니다. 제가 선도를 다 가져온 것은 이 선도 안에 있는 모든 상태값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돼서 다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답은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습고온도 F라고 명명하면 습고온도는 엔탈피선과 약간 처지게 올라가는 점선입니다. 점선. 우리 선도에서도 이렇게 점선으로 해놨죠. 요 값이 F 값이고 습고온도 값입니다. 그 다음에 G 값, 노점 온도는 가점에서 수평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요 값이 노점 온도, G 값, 노점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열비 값은 여기에 플러스점 있죠. 이렇게 연결되는 요 값이 현열비는 H 값으로 잡아서 실제로는 1번 값하고 요 잡으면 요 선이 수평인 값이에요. 요 값을 H 현열비 값으로 잡겠습니다. 이외에 들어있는 것은 이쪽 부분에 있는 열수분비 U 값이 있습니다. I 값으로 열수분비 U가 I 값이 되겠습니다. 열수분비는 우리가
U라고 쓰고 dx분의 dH 열과 수분의 B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값은 이제 이쪽 선에 있는 수증기 분압 더 읽어나가면 수증기 분압도 읽을 수 있죠. H 값은 수증기 분압의 값을 읽을 수 있습니다. 수증기 분압은 킬로파스칼로 읽혀지네요. 그래서 요거는 H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개 더 있는 게 포화도도 이 선상에서 그려질 수 있는데요. J를 하나 쓰면 포화도도 있을 수 있고, 이제 하나 더 정리하면 실외점 한 33도, 34도의 실외점과 혼합해 가지고 SHF와 실내점과 연결하고 믹싱된 점과 우리가 이렇게 냉면 온도가 5도, 냉수 온도가 5도라면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작도를 하게 됩니다. 요 온도는 장치 노점 온도가 되고, 공기저하 선도에 해당되는 총 11가지 상태값을 석공기 선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A에서 E까지 명칭을 정리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기 선도의 A, E의 명칭을 찾으면 A는 엔탈피, A는 엔탈피, B는 건구온도, C는 절대습도, D는 비체적, E는 상대습도가 되겠습니다. 이외에 앞에서 말씀드린 석공기 선도의 상태점을 모두 기억을 하시고 선도를 그리고 상태점 찾는 것까지 가시면 기술사 수준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문제 7번. 다음 체크밸브의 기능을 쓰시오. 그림을 보았더니 이 체크밸브는 스윙형 체크밸브가 되겠습니다. 스윙에 뚜껑이 있고 물은 지나가고 돌아올 때는 이 뚜껑이 다시 닫혀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체크밸브의 기능은 액체의 역류 방지입니다. 역류 방지. 역류 방지용 밸브이고 명칭은 스윙식 체크 밸브가 되겠습니다. 스윙식 체크 밸브의 설치 위치는, 스윙식 체크 밸브는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수평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수직관에도 이 리프트를 설치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은 올라갈 수 있고 역류는 안 되는 수직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윙식은 수평, 수직관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리프트식이 있는데요. 리프트식은 똑같이 그리면 요 형태로 있어서 여기에 그림 틀렸습니다. 이건 지워야죠.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요 추에 무게가 달려 있어서 유체가 흐를 수 있고 반대편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리프트형이 있습니다. 리프트는 이 수직관에서는 중력의 힘으로 다치지 않기 때문에 리프트형은 수평관에만 사용 가능한 체크 밸브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 소방에서 사용하는 소음 리스는 스모렌스키라고 합니다. 체크 밸브도 있습니다. 이외에 펌프 흡입 수중에 사용하는 풋 밸브도 체크 밸브의 역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역류 방지 밸브를 살펴보았으며 정답을 정리하겠습니다. 체크 밸브의 기능 정답을 정리하면 체크 밸브는 유체의 역류를 방지하는 역류 방지 밸브입니다. 체크 밸브는 뭐 하는 밸브라고요? 역류 방지 밸브이다. 이렇게만 쓰셔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실내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는 배기와 실내로 공급하는 신선한 외기를 열교환시켜 열을 해소하는 장치로 현열과 잡열을 동시에 해소하는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는 이 장치는 전열교환기다. 전열교환기는 현열과 잡열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라면 아니면 사무실이고 아파트라면 여기가 실내고 이쪽 부분이 실외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신선외기 즉 아웃에어가 요 구조로 실내에 공급되고 아웃에어가 공급되고 실내에서 빠져나가는 배기는 요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이 부분은 EA 부분, 이 부분은 RA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전열교환기 안쪽에는 천으로 된 이런 여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돼 있고요. 요 부분을 엇갈리게 이렇게 만들어서 배기 부분은 이 라인들을 타고 배기가 빠져나가는 것이고 신선 외기는 이 라인들을 타고 가고 이 초록색 요 전열교환기 천 요 막이 얇은 막입니다. 얇은 막이 전열교환을 합니다. 정확히는 고정식입니다. 고정식. 이거는 회전식이 아니고 고정식
전열 교환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열 교환기의 참고사항으로 내부 구조 및 외형, 소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극기팬이 있고 배기팬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기는 이 라인을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공급되는 OA에서 SA로 공급되는 것이고요. 배기는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배기 되는 EA, RA 부분으로 정리되는 것이고, 요 안에 들어있는 같은 색깔로 맞출게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전열 교환기의 소자가 되겠습니다. 뚜껑 위에 보면 극기와 외기에서 극기하는 것, 배기 아래에서 배기하는 요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그림에서 보는 요것이 전열 교환기용 소자가 되겠습니다. 고정형 전열 교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열 교환기 명칭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오염 공기를 배출하고 신선 외기를 열교환시켜서 열을 해소하는 장치, 현열과 잠열을 동시에 해소하는 장치는 정답 전열 교환기다. 전열 교환기의 그림을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고정식 전열 교환기가 되겠습니다. 문제 9번. 다음 그림의 배관 부속품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재질은 동으로 보이고 부속품은 엘보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동, 엘보가 될 것이고요. 참고상으로 동으로 만드는 동, T, 분기할 때 사용하는 거죠. 관 분기할 때. 동, 소켓. 동, 소켓은 직선으로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직선 연결. 그 다음에 동, 레드샤. 직선으로 연결하는데 광경을 다르게 할 때. 광경 축소 혹은 확대. 끝에는 동, 캡. 동부속들은 이런 정도가 있고, 이제 황동부속들로 CM이나 CF, 아답타들로 연결하게 되겠죠. 동부속의 명칭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답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 배관 부속품의 명칭을 쓰시오 했습니다. 이 배관 부속품은 동, 엘보, 엘보라고만 써도 좋지만 동, 엘보라고 그냥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10번. 다음의 배관 도시기호에 따른 이용 방법을 쓰시오 했습니다. 도시기호를 보면 이 기호는 나사 이염이 되겠습니다. 이 기호는 유니온 이염이 되겠습니다. 이 기호는 유니온 이염. 이 기호는 플랜지 이염이 되겠습니다. 플랜지 이염. 요 이염은 턱걸이 이염이 되겠습니다. 턱걸이 이염이라고 하고, 혹은 소켓 이염이라고도 하는데, PVC에서는 소켓, 턱걸이 이염은 일반적으로 주철관 도면에 사용하고 배수관 도면에 표시되는 이염들이 되겠습니다. 요 점은 용접
혹은 납땜 위험인데 용접 위험은 이렇게도 표시한다 까지 살펴두시면 되겠습니다. 배관 도시기호에 따른 이용 방법. 도시기호의 첫 번째 기호는 나사 이용, 두 번째 기호는 유니온 이용, 세 번째 기호는 플랜지 이용, 네 번째 기호는 소켓 이용, 요 기호는 용접 위험이 되겠습니다. 1번은 유니온 위험이고 2번은 플랜지 위험이고 3번은 턱걸이 위험이다. 이렇게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11번. 다음 제어 회로도를 보고 PB1 및 PB2를 눌렀을 때 X1과 X2가 어떻게 되는지 작동하는지 쓰시오 했습니다. PB1을 누르면 붙어보면 전기가 인입되면 1번 PB1을 누르면 이라고 쓰죠. 이제 X1과 X2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PB1을 눌렀으니까 X1이 여자되고 X1 1A들이 접점이 붙겠죠. 그래서 X1이 여자되어서 자기유지 되겠습니다. X2는 X1을 PB1을 눌렀을 때는 PB2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A 접점이기 때문에 소자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PB2를 누르게 되면 두 번째 PB2를 누르면 X1과 X2 이렇게 두 개를 쓰면 되겠네요. 이제 PB2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PB2를 눌러서 붙이면 X2가 여자돼서 X2 B접점 오프, X1 죽고 X1이 죽으니까 X1 A 접점이 끊어져서 X2도 결국은 소자된다. X1이 소자된다. X2도 마지막에는 소자돼서 정지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PB2를 누르면 X2가 돼서 X2 B 접점이 오프되는 거죠. 오프돼서 X1이 소자되게 됩니다. PB2를 눌렀을 때 X2가 소자되면 X2 B 접점이 오프돼서 X1도 소자, X1 소자가 되니까 X1 A 접점이 오프돼서 X2도 소자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제어 회로도에서 PB1, PB2를 눌렀을 때 X1, X2가 작동하는 값은 전기가 인입되고 PB1을 누르면 코일 X가 여자되고 코일 X A 값들이 정리가 되면서
X1이 여자 돼서 자기 유지 된다. X1에 전기가 통하면 XA 접점이 붙어서 XPB1을 눌렀다 떼어도 X1은 자기 유지 되는 접점이 되겠습니다. 컬러를 바꾸면 이제 PB2를 누르면 릴레이 X2에 전기가 동작하여 X2B가 차단돼서 X1이 전기가 차단되고 X1A 접점이 차단돼서 X2도 마지막에는 차단되는 작동도 정지한다. 앞에서 제가 표로 정리해드렸죠. 이렇게 PB1을 눌렀을 때는 X1만 자기 유지되는 거고 PB2를 누르면 X1, X2 모두 소자된다. 여기도 X2까지 쓰면 소자. 이렇게 딱 4개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12번. 다음 그림은 시킨스 제어의 신호 흐름도이다. 빈칸 가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했습니다. 살펴봤더니 입력 수동부는 조작부, 조작부는 버튼 스위치나 컨트롤 스위치 부분이 입력 부분이 되겠습니다. 검출 부분은 자동 부분으로 신호, 기계적, 전위적, 전류, 열, 광에 대한 신호를 검출하는 마이크로 스위치, 리밋 스위치, 플로트 스위치, 센서 등이 있겠습니다. 조작 신호를 주고 검출된 신호를 제어 판단해 가면 가에 알맞은 내용은 제어부가 되겠습니다. 제어부는 전자릴레이, 전자접촉기, 타이머 등이 되어 있는 제어부가 있고요. 이제 출력부로 보면 표시부와 구동부가 있습니다. 표시부는 표시 램프나 카운터, 그 다음에 부저 등이 있겠고, 구동부는 모터, 전자클러치, 솔레노이드 밸브 등이 있습니다. 자, 가에 알맞은 정답은 제어부가 되겠습니다. 제어부. 또 다른 설명을 또 좀 더 드리면요. 참고상으로 제어부는 전자릴레이, 전자접촉기, 타이머, 전자릴레이, 전자접촉기, 타이머, 릴레이는 미니어처 릴레이, 파워 릴레이, 8핀, 10핀 등이 있고요. 시킨스 제어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제어, 냉장고, 세탁기 등이 시킨스 해당이 되는 거고, 피드백 제어는 출력 측의 신호를 입력측으로 되돌려서 목표값과 조작된 재량을 비교해서 정상 동작하는, 비교해서 정상 동작하는 것을 피드백 제어라고 합니다. 시킨스 제어의 흐름도 정답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킨스 제어 흐름도에 알맞은 내용은 입력 부분은 조작 검출이 들어가면 제어부에서 제어하고 표시를 하거나 구동을 시키는 시킨스 제어 순서에 따라서 제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킨스 제어에 제어하는 부분은 제어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